주말 사이 미국 명문대학과 호주 시드니의 유명 해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총격 사건에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호주 시드니 얘기해 볼게요. 이 유명 해변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최소 1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라고 합니다. 일단 호주 정부는 유대인을 겨냥한 테러 사건, 테러로 규정을 했는데 일단 유대교 명절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우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연말에 열리는 그러한 유대교의 전통적인 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해변가에 모여서 어떤 축제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2명의 총격이 나타나가지고 총기를 난사한 거죠. 그것 때문에 호주 당국이 이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고, 이 유대인들이 결집한 지역에서 총기가 난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유대 테러 사건이다. 이게 이제 단순한 총기 사건이 아니라 테러 사건으로 호주 당국이 규정을 하고, 정확한 동기라든지 제3의 인물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강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2명이 용의자예요. 50대 남성, 20대 남성 2명인데 일단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로 나타났는데 보니까 과거에 또 IS 연계 사건이 있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아무래도 언론 보도를 나오는 거 보면 이 2명의 어떤 용의자의 집에서 IS 관련된 깃발이라든지 관련된 물품들이 나오는 걸 보고, 그리고 예전에 기록을 보니까 이제 IS 연계된 그러한 활동을 한 적이 있다. 이러한 기록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적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대해서 자동 소총으로 이제 표적 사격을 했기 때문에 이게 뚜렷한 그때 동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기가 어렵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IS 이 부분이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이것은 이제 호주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반유대주의, 즉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 이러한 부분을 지난 9월에 유엔 총회에서 여타 서방 국가들과 함께 동참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거를 인해서 호주 내에서 이 반유대주의,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한 저항 이런 부분이 불거지면서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좀 큰 사건으로 퍼지면서 호주뿐만 아니라 국제 사이에 어떤 그런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 설명을 해주셨지만 일단 IS가 예전에 좀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이슬람 단체 중에서도 굉장히 과격한 테러 단체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국제사회에서 IS는 테러 단체로 규정이 돼 있고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여러 중동 지역에 거점을 두고요. 어떤 어떤 유대주의라든지 어떤 폭력주의, 또 굉장히 과격한 그러한 극단주의 성향을 표출하는 그러한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무장 세력, 테러 세력으로 규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중동 세력의 불안정성을 이제 부추기는 가장 유력한 세력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을 거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거치면서 많이 이제 세력이 이제 쇠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네. 여전히 그러한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이 호주에서 이러한 사건이 IS와 연계된 사건이 터졌다라는 그러한 추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전 세계가 또다시 IS라든지 테러와의 전쟁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잠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호주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좀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 이스라엘의 어떤 하마스, 그러니까 가자지국에 대한 어떤 집중 공격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가자지국에 거주가 있는 민간인, 어린아이들이나 여성이라든지 팔레스타인 어떤 민간인들이 많은 희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굉장히 거칠어졌거든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 9월에 유엔 총회에서 프랑스, 영국, 포르투갈 같은 유럽 국가들과 함께 호주가 이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한다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아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반유대주의, 어떤 유대주의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논란이 커지고, 그러한 공식 발표를 한 호주에 대한
반유대주의 차원에서 공격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어온 부분이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이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대규모의 어떤 인명 사상이 난 그러한 그 테러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호주가 경솔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호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호주 당국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안 국제사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한편 이제 총을 든 용의자 뒤로 몰래 다가가서 몸싸움 끝에 총기를 빼앗은 시민 40대로 알려지고 있는데 또 무슬림 출신이기도 하니까 이게 또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이건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인근에서 그 과일 사기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그 평범한 가장이었는데요. 이러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벌어지니까 어떤 그 소영웅으로서 그러한 용의자들, 범죄자들을 수탕하기 위해서 제압하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선 부분이 이제 그 카메라에 잡히면서 이제 부각이 된 부분인데요. 그 과정에서 손이라든지 팔에 이제 총상을 입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생명 지정이었고 회복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그 대규모 테러 사건에서 자신의 어떤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그 적극적으로 뛰어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호주 당국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사회의 많은 이제 그 칭송, 찬사가 이제 펼쳐지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교롭게도 이분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 아랍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는데 뒤에 이제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40대 무슬림의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 일반인이었고 바로 뒤에서 이제 덮치면서 총을 뺏고 나서는 그 총으로 아마 테러범 중에 한 명으로 보이는 사람을 겨냥해서 계속 위협하는 지금 바로 저렇게 뛰어들어서 총을 뺏고 이 뺏는 과정에서는 이제 좀 다쳤다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 총을 겨누면서 더 이상 테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소시민의 영웅적인 모습을 화면으로 담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기가 당연히 허용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총기 사고가 날 때마다 이 문제가 총기를 과연 어디까지 소유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호주 역시도 소유는 되는데 좀 엄격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호주에도 1996년에 대규모의 어떤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있은 이후에 자동 반자동 우리가 말하는 군대식의 자동 수총을 갖다가 민간인들이 소지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총기를 소유하는 길이 열려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엄격하게 면허를 받아가지고 그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총기를 소유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총기를 아예 금지하지 않는 것에 이런 허점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용된 총도 보면 어떤 그 군대에서 사용하는 반자동 자동 소총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권총이라든지 수렴용 그러한 그 총기가 사용된 경우에는 이렇게 그 대규모의 어떤 인명 피해가 나는 가능성은 크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총기 규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 비해서는 엄격하게 총기 규제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어떤 그 적합한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저러한 그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갖고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허점이 이번에 부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호주에서도 보다 엄격한 총기 금지법이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 용의자의 아버지는 지난 10년간 총기 사용 허가증이 있었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했는데 그게 무려 6정이나 된다고 하니까 보통 한두 개만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했더니 이렇게 많이 가질 수도 있군요.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총기를 이제 심사를 통해서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 개 가질 수 있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호주 내에 총기 협회에서의 어떤 로비가 작동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허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주는 아니지만 미국의 사례를 봐도 총기를 불법적으로 소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만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매
구매한 분들이 그러한 총기가 악용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어떠한 심리적 그 불안감에 의해서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입한 분도 총기를 난사 사건을 하는 경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총기 그 소지를 아예 규제하지 않는 것에 이제 그 한계가 여기서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주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의 총기 사건, 난사 사건이 있을 때 그러한 부분을 조금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뭔가 봉합하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총기 규제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자주 있는 건 아닙니다만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총기를 완전히 소지를 금지하는 것의 어떤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미국에서도 이제 이 총기 난사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이 대학생들 노린 총격 사건,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로 알려진 브라운대에서 한 남성이 무차별로 또 이렇게 총격을 가했는데 기말 시험 기간에서 조금 피해가 컸어요. 그렇습니다.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호주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이러한 그 총기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요. 거의 이제 그 1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안타까움이 더 커지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브라운 대학에서 기말고사를 앞둔 학생들이 주말에 공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총기를 가진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난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아무 양문도 모르고 이제 총기 난사를 인해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큽니다. 네. 보니까 이제 이 경찰이 브라운대에서 약 30km 떨어진 지역 한 호텔에서 20대 용의자를 검거했는데 이 학교 학생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 캠퍼스에도 뭐 마음대로 들어가서 총을 갖고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로드아일랜드 주가 북동부에 있고 어떤 진보적인 민주당세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남부라든지 여타 주에 비해서는 총기 규제법이 굉장히 강한 주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기를 아예 소지하는 걸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허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로드아일랜드 주에서 이런 공공장소에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불법으로 주법에서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정을 하고서 총기를 구입한 사람이 갖고 들어가면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 측면 또 이제 브라운 대학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건물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차에다 총기를 싣고 와가지고요. 그냥 건물로 들어가서 난사하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닌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고 이제 로드아일랜드 주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강화된 총기 규제법을 제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총기 소지를 금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불안감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번 브라운대 총격 사건이 충격적인 것이 과거 학교 총격을 겪었던 학생들이 또 브라운대 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이 현장을 봤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총기 사건을 경험한 어떻게 보면 생존자죠. 생존자가 이제 다시 대학에 진학했는데 공교롭게도 진학한 대학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가지고 다시 심리적인 충격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그 총기 규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떤 총기 산업이 워낙 발전돼 있는 그런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제 국민의 안전이 실생활에서 위협당하는 미국의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감이, 그러니까 정신적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제는 미국도 경제적 이해관계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다 강력하게 총기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전국적으로 통과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설명은 해주셨습니다만 이번에 브라운대뿐만 아니라 과거 켄터키 주립대 총격 사건도 있었고 4월에 플로리다 주립대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총기 사고가 빈번하게 나오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총격 사건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범죄 관련돼서 얘기되는 모범 범죄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묻지마 범죄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향한 그러한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건데 미국은 총기 소유가 합법화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어떤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의 결과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아무런 그 무장 없이 이제 그 많이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그러한 치명적인 결과를 보여주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가 아닌가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모방 장소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 불안이라든지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갖다 표출하는데 적절한 장소라고 판단을 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미국 당국에서 그 총기 규제법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NRA라고 전기 총기협회에서 뭔가 무장한 그런 경관이라든지 그 경호원들을 배치하겠다 이러한 어떤 그 봉합적인 그러한 그 처방전만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그 학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하루하루가 불안하겠습니까? 네. 이번에 또 대학에서 특히 이제 미국의 명문대라고 알려진 브라운대에서 그런 총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움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미국 총기 산업의 어떤 화랑이라든지 전국 총기협회 NRA라고 하는 전국 총기협회의 로비력을 고려해 봤을 때 어떤 전국적으로 비전국적으로 어떤 보다 효과적인 총기 규제법이 지정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언제든지 또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안타까움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이제 지난번에 미스터 커크의 이제 피살 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 의도가 굉장히 많이 담겼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대학 내에서의 이제 다양성이나 형평성, 포용성 정책의 폐기 아니면 약화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해석은 가능합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다양성, 형평성, 그러니까 DEI 어떤 정책을 폐기한 부분에서 지지하거나 어떤 반발하거나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특정한 인종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성별을 고려해서 공격을 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 없이 무차별 총격을 난사하고 물론 이번에 그 용의자가 이제 뭐 그 총격을 하기 전에 어떤 말을 외쳤다고는 합니다. 근데 어떤 그 말을 외쳤는지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차별 총기 난사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불만을 표출한 것이 보다 적절한 추정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다 수사의 진행 상황을 보고 과연 이번 그 범죄의 어떤 동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 정책 폐기와 관련된 불만이라든지 옹호에서 일어난 것인지 이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정원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